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님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쭌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와, 쭈님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만나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거의 1년 넘었죠. 네, 뭐 간혹 개인적으로 네. 얼굴 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건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줌 라이브로 스트리밍 한 적이 한번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모두 반갑습니다. 네. 살아서 만나네요. 네, 오늘도 여름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 지난번 방송 듣고 제 주변에서 좋았다는 피드백 많이 받았거든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11월이네요. 네,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간단하게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쭈님 먼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과거에 다능본 회사에서를 떠났고 지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이제 성경 중심적인 걸로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거기서 재밌게 지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곧 출간하게 되는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만드는 일들 하고 있고 또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내가 왜 멋있지? 네? 멋있어요. 뭔가. 웨스트민스터가 멋있는 거 아니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건 멋있다. 멋있잖아요. 뭔가 느낌만이라도 막 케임브리지에서 일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막 이게 뭔가 사무실이 어디죠? 네. 서초. 이건 좀 안 멋있다. 이게.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초가 사실 그 안쪽은 되게 녹지도 많고 주택가예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그쪽 주택가에 있는데 네. 그냥 되게 진짜 거기 동네예요, 동네. 그냥 뭐 물론 이제 거기를 가는 도로는 정말 많이 막히는데 그거 빼고는 되게 녹지도 많고 좋습니다. 네. 저는 제 삶에서 올해 가장 큰 전환을 겪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제 페북 몇몇 분들 보시면 제가 손목 치료를 이게 지금 출판업자 편집자의 거의 직업병 3대 직업병 중에 하나라는데 하나는 손목이고 하나는 목 디스크고 하나는 눈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가 손목을 이제 1단계를 끊어가지고 초고주파 치료 신경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순환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서 또 이 여름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이패드를 제 인생 처음으로 애플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뭐가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뭐 애플을 엄청 잘 쓰는 줄 아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전반적인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친한 사람이고요. 요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쓸 뿐인데 그 기능 그래도 그 주어진 내에서 굉장히 한마디로 저는 요새 그걸 그림판으로 일종의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예전에 일테면은 뭐 딴 데서 이렇게 샘플로라도 이제 뭐 펜마우스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은 뭔가 딱 내가 손 가는 대로 그려진다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는 확실히 내 손 가는 대로 내가 힘 주는 대로 이 느낌을 잘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님이 소개해준 앱 같은 것도 정말 제가 원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거를 거의 100% 구현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따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엄청 아날로그틱해서 색연필로 다 색칠하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덕분에 요번에 비아 대림절 기도노트랑 달력이랑 사실은 아마 옛날처럼 해가지고 막 색연필로 그린 다음에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다시
뭐 피카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다 편집해서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패드로 한 덕분에 달력이랑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보니까 달력을 완성한 시점이 12월 초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빠르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욕기하면 나다와 기도노트랑 3개를 모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흔들어준 여름님에게 감사합니다. 네, 120만 원을 예상치 못하게 지출하게 만든 여름님에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님이 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 맥을 지르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제가 여름님이 어떤 그 필요로 한다고 시그널이 느껴질 때 그런 그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안 필요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래서 질게 하는 거죠, 네. 결국. 예. 네. 대단하다. 결론은 이제 그 무슨 여름님과 함께 능력이지, 대화하고 그것은? 있으면은 네.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네. 자기도 뭐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애플을. 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님한테 카톡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명쾌하십니다. 네. 사세요. 일 때면 거의 무슨 네. 혹시 뭐 애플에서 부업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플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확실히 방송에서 여름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평소와 좀 대화가 다르네요. 네? 평소와 좀 대화가 다르네요. 아. 네,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아니요. 지난번에 거의 엉망진창이었어요. 저 지금 끌어올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아, 사람들이 그거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인간들 뭐지 그러면서 우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저도 그래서 약간 엎드가지고 약간 대망진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변 사람들을 좀 불태우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네. 네, 여름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편집장님 아이패드 사는 거에 일조했고요. 되게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변한다. 역시 도구를 쓰는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딱 그 프로크리에이트만 설치해줬는데 아. 네, 그 편집장님 카드를 연결해서 본인이 그걸 결제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며칠 뒤에 물어보니까 그걸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산하십시오. 이거 네. 화질이 좋더라고요. 화질이. 네, 사실 아이패드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 펜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넷플릭스 보러 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화질이 좋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서 산다니까요. 네.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뭐지? 또 신기한 거는 그 어두우니까 어두워지던데. 자동 밝기는 사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요? 난 보통 이게 데스크탑. 난 보통 말을 하면은 그 트루톤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색깔을 뭐 재현한다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동 밝기 조절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지금. 아니 일단 데스크탑으로 보통 보다가 아. 그냥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밤새 거의 그러다가 자는데 그냥 넷플릭스를 딱 하는데 불을 딱 껐는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변 밝기를. 주변 밝기에 따라서 이게 막 맥북을 한번 써보셔야. 아니 그건 사실 이것도 있는데. 이거 내가 안 봐가지고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편집점이네요. 편집장의 무식함.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비아는 회사가 아니에요. 비아는 저희 회사의 브랜드죠. 엄밀히 말하면 네. 이제 그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큰 브랜드라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 저희 회사에는 다른 출판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전혀 이 신학과 그리스도교 관계 없는 책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드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책이 지금 거의 끝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을 좀 하면서 근데 저도 사실은 뭐 편집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이 뭐 그냥 갑자기 이제 꽂힘 당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라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뭔가 되게 약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한창 하다가 이제 왓챠에서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주간 만화 편집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서 되게 나는 일을 즐기고 있나? 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 열정을 쏟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제 옆자리에 앉은 디자이너를 겁나 쪼았고요. 네. 제가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저거 1도만 낮춰주세요 막 난리를 쳤더니 저 디자이너가 저를 쓱 쳐다보더니 부담 주네? 막 이래가지고
파티션 더 높게 달라고 막 그때 네, 제가 막 디자이너 파티션에 거의 넘어가서 막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제발 이 파티션만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편집자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배우고 정확하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모든 편집자가 이렇게 파티션 넘어가면서 고개를 내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편집장님 얘기로는 저는 제 그림이 되게 명확하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제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쁜 놈 같네. 가스라이팅인가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하는구나, 내가 일을 할 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난 어떤 인간인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근데 하여튼 되게 저도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제가 이제 이 책은 심리학 계통의 책이라서 조금 저도 기대되고 잘 팔렸으면 좋겠다. 여름님이 사실 이제 데뷔작이 내일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입봉작이 데뷔작이면 이거는 근데 약간 지금 영화판이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입봉작은 어쩔 수 없이 제작사의 압력과 여러 가지 그 막 돈도 조금 주고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면 그게 좀 그래도 괜찮게 돼가지고 두 번째 작품 할 땐 보통 약간 제작비가 여유도 있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름님이 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편집자 여름의 어떤 그 색을 정말 그 온전한 색을 전체적인 그 비전 편집자로서의 비전을 좀 보려면 요번에 앞으로 나올 책 이름이 뭐죠? 당신이 잃어버린 프로이트입니다. 아마 이 방송 나왔을 때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보니까는 더러워요, 성질이. 엄청 칭찬인데?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더러우니까요. 편집자는 좀 더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착한 편집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렇게 커맨드를 하면 그거에 딱딱딱 잘 맞춰주는 우리의 또 비하의 위대한 디자이너의 손모군이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또 그 한편에서는 또 끌어당기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님이 약간 그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든 그림을 좀 관찰시키고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제가 그 저희 또 비하 살림꾼인 그 양땡땡 신부님을 보면서도 제가 그분이 이제 지금 성공의 출판사를 거의 혼자서 먹여 살리고 계신데 제가 저의 노하우를 어쨌든 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름님 보면서도 제가 또 호랑이 새끼를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편집장님은 너덜너덜해진다. 네. 네, 저는 뭐 별일 없었는데 지금 그 다음 달에 이적 앨범 나온대요. 이적. 네. 근데 올해 성시경 앨범도 나왔잖아요. 네. 댄스곡 나왔죠. 그래가지고 올해 뭔가 그 추억의 그런 가수들이 컴백하는 해인가?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네, 제 근황은 없고 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적 오랜만에 뭐 들고 나올까? 그게 좀 옛날에 듣던 사람들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뭐 전람회 이렇게 들으면 그땐 그냥 전람회 노래 듣는 건데 지금은 그 중학교 시절 막 고등학교 내가 그 그렇죠. 노래를 들었던 그 기억이랑 같이 그 노래 그렇죠.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 요즘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디너쇼 가는 거예요. 디너쇼에서 이제 김동률이 노래하고 있고 이제 워커의 네. 디너쇼에서 이제 김동률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근에 성시경 노래 막 듣다가 성시경이 군가 들은 거를 들었는데 네, 그 딩고에서 네. 맞아. 딩고라이. 군가가 그렇게 분홍색이야. 그래서 이야 성시경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능력, 이런 모든 걸 분홍색으로 만드는 능력. 그러면서 네, 제 근황은 없고 어쨌든 요즘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저희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게요. 오늘은 월간비아 시간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월간비아는 저희 비아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책을 살펴보고 패널들이 각자 느낀 바 이야기 나누는 건데 이번에는 8월에 나온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폴킹온의 책이고요. 쿼크하우스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언제나처럼 저자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저자 소개를 다시 좀 읽어볼게요. 존 폴킹온, 1930년생, 이론 물리학자이자 성공의 사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으며 같은 학교에서 수리물리학 교수로 재직했다. 1974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으며 이후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 웨스트콧 신학교를 거쳐 1982년 잉글랜드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아 사목 활동을 했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홀 학장,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 학장을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리버풀 대성당의 캐논 신학자로 활동했다. 1993년 기포드 강연을 맡았으며 1997년에는 기사자기를 받았다. 2002년에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기여한 공로로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의외에도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다 2021년 3월 9일 세상을 떠났다. 과학사가 테드 데이비스는 그를 기리며 말했다. 과학시대의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그의 옹호 덕분에 사려 깊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다시 한번 과학을 신앙을 약화하는 적이 아닌 신앙의 성숙을 돕는 동반자로 볼 수 있었다. 처치타임즈는 부고기사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 변증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창조적인 사상가였다. 성직자가 된 물리학자는 성실함, 풍요로움, 겸손한 봉사를 특징으로 하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주요 저서로 양자세계, 과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실제를 탐구하다, 양자이론 등이 있으며 과학으로 신학하기, 양자물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양자물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성서와 만나다 등이 한국어로 소개된 바 있다. 네.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저자 소개가. 제가 오늘 좀 남았었죠. 네. 여기서 우리 좀 주목해보면 좋을 지점이 뭐가 있을까요? 폴킹온 뭐 유명하시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이제 아는 분이고 모르는 사람도 전혀 모르는 분일 텐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또 잡지식을 좀 쌓는데 유용한 방송이잖아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 여기 아시나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칼리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 과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뉴턴이다. 선배가 뉴턴이다. 뉴턴 얘기를 되게 빨리 처음부터 꺼내셔가지고 네. 그래서 당신네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선배 누구야? 뉴턴입니다. 네루 막 이런 사람들. 아, 네루? 노벨상 수상자가 캠브리지 전체에서 한 130명 정도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근데 그 중에서 트리니티 홀에서 이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한 30-40명 나왔을걸요? 우리나라는 통틀어서 지금 딱 한 명인데 거기는 한 학교의 칼리지에서 30명 나왔다. 저는 일본에 예전에 갔을 때 나고야 대학교에서 노벨상 홀이 따로 있더라고요. 나고야 대학교에서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쨌든 10명은 안 됐지만 5명보다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노벨상 홀을 따로 할 정도인데 트리니티 칼리지는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 그리고 아무리 노벨상 많이 받아도 뉴턴이 될 순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 트리니티 칼리지가 워낙 그런 이과 쪽으로 굉장히 그 영국에서 영재들이 이제 많이 가는 데고 그 속에서도 굉장히 근데 좀 폴킹온 저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언박싱 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이 쿼크하우스 그리스도교를 이게 폴킹온 그 교수님 신부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남은 추모의 차원에서 이제 낸 책인데
일관된 평가가 굉장히 험블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야. 네, 굉장히 험블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적으로나 굉장히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글도 나와 있지만 본인은 2급 과학자, A급 과학자들 모두 지켜본 2급 과학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학술원 회원이잖아. 그러니까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지 1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뉴턴이 선배니까 뉴턴 정도는 내야 1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고 과학적으로 사실은 진짜 어떤 그리고 그 양자 그 폴킹이 그 쓴 퀀텀 티어리라가 옥스퍼드 출판 그 베리 쇼트 인트로덕션 시리즈에 양자역학을 이제 폴킹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팔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자역학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개서라는 거죠. 폴킹은 그거는. 그런 분이 이제 참 이렇게 기독교 회심이 아니고 어쨌든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참 어떤 역사가 일었는지 갑자기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독교 분야에도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과학의 한 커다란 그 개척자로서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고 그에 비해서 저는 좀 한국에서 너무 그분을 좀 기리는 움직임이 너무 없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종교과학이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했지만 종교과학이 우리는 막 되게 종교과학 얘기해야 된다, 막 대화해야 된다. 따님도 뭐 들으셨지만 우리도 막 그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그걸 사실은 하기가 막상 하려면 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요. 그렇죠. 과학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과학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운 뉴턴 물리학에 기반을 둔 그런 그쵸. 고전적인 물리학이잖아요. 네네네. 고전적인 물리학도 우리 되게 어려워했는데 그때 그 누구죠? 요새 그 텔레비 많이 출연하시는 물리학자분. 김상욱. 네,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양자역학은 그와 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인간의 모든 직관을 거스르는 맞아. 직관을 네, 거슬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워. 직관을 거슬러서 정말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통달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과학 영역에 있어서나 그리고 종교과학의 대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킹은.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좀 이제 너무 이제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은 네. 아까 차님이 이제 뉴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뉴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제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은 신앙은 갖고 있었죠. 근데 네. 신앙인데 이단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네. 반박한 논문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요한 몇 번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성경 성서 해석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자체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뉴트니스트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 예. 네. 저는 그걸 다 읽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그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딱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읽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놀랍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니, 시도를 했네요. 아니 근데 그게 뭐 누가 꼭 읽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뭐 그걸 버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니야. 제가 항상 책들 그 시리즈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어떤 교양인을 위한 막 이런 거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청소년하고 교양인? 근데 의외로 청소년을 위한 뭐뭐뭐에서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닌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존 폴킹원이 약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뭐랄까 그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알겠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로 좀 뭉쳐 있었고 뉴턴 얘기했으니까 뉴턴도 그렇고 제가 속해있던 전통에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계신데 에드워즈가 주로 이제 굉장히 길게 설교하고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막 이런 시리즈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뉴턴의 책을 되게 열심히 읽어서 당시 그 사람이 뉴턴이 말했던 것들을 반박하거나 했던 글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당시의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설명의 방법으로서 그렇죠. 과학을 접근한 게 네.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맥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존 폴킹원 교수님이 그 끊어진 맥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보여줬던 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비하에서 나오는 책들 덕분에 존 폴 킹원 교수님의 책들을 더 좀 많이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자인데 불구하고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겸손 그 자체예요. 맞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진짜 근데 그런 겸손이라는 게 제가 느낀 거는 거대한 진리를 진짜로 맛본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겸손함. 네. 그리고 뉴턴도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는 별로 한 거 없다고. 그냥 거인들 어깨에 있었던 난쟁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거인들만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저 되게 멋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책은 이제 커크하우스 그리스도교는 좀 독특한 책인 게 따님의 또 편집 데뷔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비하 책의 이제 번역자가 아니라 편집자로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여과 없이 말하고 나중에 편집해보시죠. 너무 망설인데. 잘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확실히 좀 꼼꼼히 읽게 되니까 보면서 그 좀 새삼 저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글에는 정말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뭐 숨길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이게 진짜 겸손한 지성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나 같은 과학 무지렁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건 본격 과학 설명책은 아니지만 얘를 굉장히 많이 과학에서 따오는데 그거를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낮아져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와 이렇게 정말 똑똑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네. 어쨌든 따님이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윤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그 뒤에 그 덧붙이면은 그 뒤에 있는 폴킹원의 자전적인 글은 제가 번역을 한 건데 덕분에 따님 덕분에 저 글을 번역할 시간을 제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책이 좀 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SFC 판이랑 예전에 나온 기존 판이랑 뭐가 다르냐는데 제가 보기에는 꼼꼼한 독자분들이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머리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SFC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뭐 책 내용 구구절절 설명하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읽을 때 가이드가 될 만한 구성 정도 설명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책인가요? 기본적으로 커크하우스 그리스도교 이게 또 제목 보고 약간 너무 어려운 책 아닌가 그런데 요번에 좀 비하가 그렇게 혼란을 주는 책들을 좀 냈죠. 성서 종교와 공적 실제 탐구라는 또 양명 높은 제목의 책 커크하우스 그리스도교. 아니 근데 왜들 다들 이렇게 어렵게 제목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항상 말씀하셨던 그 틸리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쉬운 입문서거든요. 그렇죠. 틸리 책 중에서 제일 쉬운 편인데. 네, 제일 쉽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문장은 제목을 제일 어렵게 해놨어요. 제목을 제일 어렵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세는 건데 틸리 책 중에서 믿음의 역동성하고 그 책 두 개가 그래도 제일 읽을만 했어요. 나머지는 읽다가 머리 깨지죠. 설교집. 그러니까 설교집이죠. 흔들리는 터전이라 그렇죠. 3부작이 있죠. 아무튼 근데 커크하우스 그리스도교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커크하우스 얘기 별로 안 나오고 네. 첫 번째로 독자분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커크란 하우스 얘기 별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흥미를 이렇게 영어에서는 커크하우스 이러면 좀 더 뭔가 흥미가 이렇게 땡기나 보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쨌든 종교와 과학의 관계, 그 다음에 신학과 어떤 과학의 어떤 소통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죠. 그래서 폴킹원이 종교와 과학이 굉장히 근데 아까 겸손한 지성이라고 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은 그 종교가 정말
종교 이른바 우리가 이제 사적 영역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심 행위로만 격화된다면 자기는 종교 안 믿었을 거다. 그 아무 의미도 없잖냐 그거는. 종교는 진리를 추구한다. 과학도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반드시 뭔가 모든 것이 겹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굉장히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죠. 이것부터가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지점들에서 창조라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어떤 우리 창조, 구원,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서로 이게 은유적으로 정확히 엄밀하게만 이렇게 증거 1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와 과학의 흐름, 과학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또 과학에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신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리고 포켓몬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생애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해설을 넣고, 어쨌든 이제 포켓몬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비블리오그래피를 집어넣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켓몬 본인께서 뽑으신 자기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전체적인 자기 생각의 라이트 모티브를 보려면 요 책을 봐라. 누군가에게 자기 책을 한 권만 보라면 어떤 책 추천할 수 있냐면 이거 코코카우스 그리스도교 뽑는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저희 그러면 종교와 과학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봐요. 네. 근데 한국 개신교 상황에서는 종교, 과학 이렇게 딱 키워드를 들으면 또 이렇게 창조과학 떠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배경에 따라서. 네. 그러실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저보다는 여름님이나 쭈님 얘기 듣고 싶은 게, 저는 창조과학을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제 인생에 그러니까 0.1초도 그게 없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창조과학이 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 네. 저는 뭐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창조 과학을 믿었다기보다 그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어떤 창조의 이야기들이 실제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7일, 6일 만들었어. 그랬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럼 순서도 그렇게 만들어졌겠네.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문학 선생님이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글 써서 발표시키기. 근데 그때는 문학이었는데 이제 비문학을 써서 발표하는 관심 주제를 벌써 제가 그거 얘기를 써서 막 이렇게 그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막 그 창조 과학을 믿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트렌드처럼 창조 과학 신봉한다 그러면 멍청하다. 약간 그거를 되게 빠르게 공격하는데 저는 그게 멍청함의 포인트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멍청하다고 공격하면요 더 극단의 창조과학으로 가요. 그렇죠. 그건 멍청한 게 아니라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밭을 갈아주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를 막 이건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더 신묘막측한 것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이게 상충이 안 돼요. 그냥 무르르듯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게 굳이 그래서 저는 과학이랑 신학은 왜 싸울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은. 저는 약간 여름님이랑 약간 거울, 약간 도플갱어 버전 같아요. 전 애초에 가능성이 이렇게 설마 이런 뜻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반대잖아. 도플갱어가 아니라. 도플갱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약간 도플갱어. 거꾸로 매달려 뒤집어진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 빛과 그림자 같은 거죠. 빛과 그림자 같은 제가 거죠. 빛하겠습니다. 아멘. 네, 어두운 쌍둥이 버전. 네, 저는 어두운 쌍둥이 버전으로. 타로 카드에서 보면 뒤집어진 그거잖아. 예, 맞아. 역방향. 역방향. 아예 역방향. 역방향이지. 그래서 설마 이게 진짜 설마 이럴라고 노아방주 얘기하면서 설마
설마 이걸 다시 어떻게 다시 이거 막 이런 얘기했다가 근데 오히려 신학과에서 좀 그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 역사 비평도 배우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그래 이래야지 말이 되지 이랬던 것 같은 걸 기억해요. 저도 이제 편집장님 말을 생각해 보면 방주 사건이 있었을 수 있지 하고 저는 이제 그게 가능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신학적인 관점, 연구된 신학들의 뭔가를 배우면서 아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뭐 방주 사건을 부정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의미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방 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약간 잡탕밥이 된 거죠 머릿속에서. 이게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이지. 근데 아니고 괜찮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쭈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적인 데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되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의 이유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약간 좀 성경에 대해서 저는 또 성서로도 항상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인 게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모호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 책들 읽어본 적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건 사실은 거의 신앙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 신앙 고백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어떤 절대성하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절대적이 저한테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창조과학을 말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되게 어쨌든 번역되어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6일이 맞고 물론 그 하루라는 개념이 또 주석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지금 말하는 하루냐 아니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하게 되는데 일단은 성경을 그대로 믿겠다는 입장에서는 그 6일 창조나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좀 어렵냐면은 근데 저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조 과학에서 하는 건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학을 배격한다든지 진화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든지 같은 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학 그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면 안 되는데 창조 과학에서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6일 창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이 그 불온한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절대 모호하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왜 그걸 가능성을 열어놓냐면은 잠깐 신앙 고백이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아멘 하고 그러니까 성서는 모호하고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 아멘. 막 이런 거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게 하나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 창조과학의 가장 문제점은 아마도 한국 그 창조과학의 문제점은 창조과학자 그것을 하시는 분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과학의 진이 사실 그 이론의 목적이 사실은 신앙의 바탕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프레임에 그 신앙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점. 자신들이 만들어둔 과학에 맞춰가지고 신앙을 오히려 끼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협소하게 만든다. 그거에 창조과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더 깊게 볼 수 있고 더 풍요롭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창조과학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그 과학의 지금 현재 과학이 못 보는 지점을 새로 일깨워주고 그리고 현재 또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지점들 창조의 부분에서 좀 더 시끄러워 볼 수 있게 해주면 사실 창조과학도 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창조과학만 따지자면 문제점은 결국에는 신앙과 과학 모두를 좁게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신앙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서가 무호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아까 쭈님도 말씀하신 성서가 무호하다는 말도 굉장히 사실은 해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서가 무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고대 요번에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욕기와 만나다에서 고대 해석자들도 성서가 무호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무호하다는 말이랑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성서 무호설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해석자들이 아마 그 지금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문자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서가 무호하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 창조과학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스스로 목에다 칼을 겨누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삐끗하면 자기 목을 찌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을 부정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이 틀렸다가 되는 순간 그럼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 그냥 박살나니까 사실은 막 창조과학에 엄청 열성을 쏟으시는 분들은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믿는 건 뭘까? 저는 6일 창조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6일 창조가 아니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 섭리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오히려 약간 신비한 경외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증명해내야만 믿겠다라는 어쩌면 믿음 없음의 반증 같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과학의 종속이 네네.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맞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지구론을 말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내지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보표 같은 걸로 더해서 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다 믿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과 그 젊은 지구론을 결합을 시키죠. 근데 그 젊은 지구론에서 젊은 지구론이 사실 되게 허술한 논리라는 거는 사실 몇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이미 많이 반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와 본인 신앙 고백을 결부시키는 순간 젊은 지구론이 무너지면 본인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건 좀 위험하고 창조 과학이 좋은 면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들을 돌아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런 것들을 많이 떠나게 됐던 또 계기가 됐던 것도 제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폐해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결과적으로 창조과학을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 핵심 가르침을 버금갈 정도로 창조과학 네. 또 하시는 분들은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 여름님이 말씀했지만 그 것이 무너지면 마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또 엉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정말 더 오래된 기독교의 코어는 사실은 그런 거랑 조금 좀 어쨌든 뭐 사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기독교의 코어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을 마치 오독하고 기독교 그렇죠. 네. 신앙 자체에 대해서 오독하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한국 사회 개신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폴킹홈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그리고 사실 그런 거에 미국 근본주의 어쨌든 영향을 받은 쪽에 다 있었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폴킹홈 같은 분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거겠죠. 사실은 신학자들이 뭐 쭈님도 알겠지만 사실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신학자들은 설령 그런 입장을 해도 사실은 일반 세속사람들은 에이 그건 신앙이 사실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과학하는 그것도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그런 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지적으로도 일관성이 있고 훨씬 더 신비롭고 굉장히 풍요롭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이제 대형 교회에서 많이들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나는 과학자였는데 과학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식의 뭐 간증이라든지 이게 되게 감동적이죠. 네. 근데 그 일종의 근데 제가 그런 걸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과학자로서 하는데 이제 뭐 하나님 발견했고 이런 식의 감동적 간증을 하면은 그건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 어떤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폴 킹원 교수님처럼 어떤 감동적인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에서 본인이 감동적인 얘기도 하세요. 어. 난 감동했는데. 그러니까 나만 막 감동했나? 창조과학 얘기하면서 막 하느님 봐라 있다 하는 놈들이 다 개차반처럼 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증명하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아 명쾌하다. 아 쭈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말을 예쁘게 하시네. 요새 요번에 지금 이렇게 외민 가가지고 자, 외땡으로. 아까 밥 먹을 때부터 되게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이 보그마가 됐어. 회심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회심. 네,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국 개신교 상황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폴킹온 얘기로 조금 더 넘어가서 폴킹온이 그러면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좀 호교 변증, 기독교 변증,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지적 체계가 결코 과학 시대에서도 뭐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이다. 오늘날 과학 언어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뭐 부활이나 이런 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다. 종말, 기독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현대 그리고 조금 더 세게 가면은 포키몬은 양자역학 같은 그러니까 시대가 과학이 오히려 지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얘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모르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같은 게 발견되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 이런 것도 내시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헌 기독교 어떤 변증 한쪽에선 기독교 변증이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학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과학도 기독교의 통찰을 본받아라 이게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제가 꼭 나중에 이 책이 좀 포키몬 교수님이 만약에 한 권 더 내놓으라면은 그 포키몬 교수님이 가르쳤던 게 신학의 어떤 인간 사유의 과정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비가 일종의 유사성이. 그러니까 과학이 전개되는 방식이랑 과학에서 어떤 원리가 이론이 반박되고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랑 신학에서의 그 어떤 삼위일체가 형성되고 또 그게 형성되는 과정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사랑 과학사를 비교 연구한 게 있거든요. 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제일 아마 포켓몬 책 중에서 그 신학 부분에서 가장 야심찬 그런 종교학 부분에서 야심찬 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또 문제가 둘 다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뭐 신학사는 알더라도 과학사를 모른다. 과학사고 틀리면은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제가 되게 종종 즐겨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 그 고등연구원에 있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노벨 물리학상 마찬가지 후보생이면서 굉장히 우수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어쨌든 포키몬을 좀 더 되게 모범생인데 자기는 동의하진 않는다. 그 포키몬의 접근에 프리먼 다이슨도 아마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과학을 너무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과학과 이거의 소통 가능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그런 비전이 그래도 그런 누군가는 그런 시도를 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조금 처음에는 그런 너무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싶어도 저는 저도 약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하거든요. 물리학과 조직신학 사이에는 굉장히 학문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생물학과 성수학 사이에는 또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성수학자들 보면은 생물학자들 도킨스 같은 환원주의자 되게 많이 나오듯이 조직신학자가 예수는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꼭 성수학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딴 얘기 하는데 생물학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이상하게 공부하면 도킨스처럼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상한 좀 속성의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포키몬도 그 지적을 하시고 그 생물학이 좀 아직까지 어설프게 발전해서 그렇다. 좀 더 해봐. 네, 이렇게. 좀 더 해봐. 우리 18세기 때 했던 거야 그거. 한 방 있으세요. 네. 은근히 사실 되게 날카로운 지점이 있으세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그 포키몬 교수님, 포키몬 신부님이랑 무관하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했는데
포키곤 신부님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이 학문사에 비교 혜택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실제로도 프리먼 다이 그 물리학자가 보기에도 이것이 굉장히 큰 업적이다. 그건 인정. 이것이 어떤 정합성 정말 옳으냐 그건 조금 차지해 두더라도 이 시도가 굉장히 야심찬 시도라는 건 굉장히 그 과학 쪽에서도 인정하고 신학교회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좀 안타까운 점은 이 포킹원 교수님의 작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 두 언어를 다 구사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바이링구얼이 네. 많이 없죠. 그리고 포키원 교수님조차도 본인이 조지 신앙을 조금 약간 이해 안 된다는 걸 이제 나도 물리학자지만서도 조지 신앙 좀 이해 안 된다는 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성사가 좀 더 좋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자 읽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그냥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감상 같은 거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제가 한 거는 그냥 되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번에 그 따님은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편집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글이 되게 잘 읽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읽으시고 맨 뒤에 있는 해설을 먼저 읽고 읽으시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고 저는 현대과학이 이렇게 이런 현대과학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발견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지?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는데 오히려 포키몬 덕분에 현대과학을 좀 알게 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의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진짜로 잘 뭔가를 이해하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더 많은 것들이 그 빈자리에 꽉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신학도 과학도 이해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나 신학 잘 알아 덤벼라 과학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는 과학자야 신학 따위 탕탕탕 약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진짜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홍수처럼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데요? 거의 소크라테스의 우주, 맘먹는 우주의 지. 장난 아니네. 네. 지금까지 월간 비아 쿼크카우스 그리스도교 살펴봤습니다. 이 책과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더 참된 신뢰를 향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